맞죠? 첨단의학산업진흥 중간에 하나 첨단의료산업 산업진흥재단 네,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관심을 하나 갖게 된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 서익준 연구원님께서 여기 이제 전자파에 관련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또 어떤 전공을 하면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셨다시피 여기 시설은 이제 전자파를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부를 이제 전자공학, 이제 전기공학 이쪽을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부 전공을 이제 전파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자기장이나 회로이론이나 무선 통신, 뭐 통신 이론이나 이런 쪽 관련된 쪽을 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마치고 나서는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파 전공으로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안테나나 아니면 그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RF 회로 해석, 그리고 이제 EMC 이런 쪽이 분야로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쪽 현장에서는 이런 쪽 엔지니어를 EMC 테스트 엔지니어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인증이나 이제 규격 시험, 이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나 이런 다양한 곳이 있고요. 꼭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를 사용하면 어디서든 이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가정용 기기, 이제 뭐 국방기기, 이제 항공기기, 이제 뭐 의료용 기기 이런 모든 곳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전자장 아니면 물리학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 전공이나 그런 쪽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쪽으로 또 일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MC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뭐의 약자인지 한번. 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라고 해서 전기 자기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기적으로 지금 서로 적합하냐, 상호 이제 호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EMC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의료기기에서 제품이 허가받기 위해서는 EMC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시험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전자공학을 전공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전자공학과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이쪽으로 의료기기 평가 인증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신 그 경로 같은 게 있을까요?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저도 솔직히 대학교 2학년 이제 전공 수업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전자장을 들으면서 저 과목은 내가 다시는 들으면 안 되겠다 했던 과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목을 이제 전공으로 해서 계속 지금 어불사반사 하고는 있고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안테나를 설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점점 얇아지고 이제 작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테나가 잘 동작할 수 있을까, 이런 무선 통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설계를 했었었는데요. 어느 날 한번 회의를 마치고 이제 왔는데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고, 좀 더 어떤 사람이나 생명이나 뭔가 그런 쪽에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렇게 의료기기 시험 검사하는 기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았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런 전자파 시험을 해결하려니까 어떤 많은 힘든 점을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전자파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자파적 이제 대책 회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어떨 때는 밤을 새거나 이랬을 때 같이 통과하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아서 해외로 수출을 해서 나가고, 또 그게 사람한테 또 이렇게 의료로 해서 쓰일 때 좀 많은 이제 보람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서요. 지금 또 그런 점이 참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새로운 오류를 발견해내고 그 오류를 반복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그 작은 이 공간 같은 데서 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뭔가 안 되면 꺼내서 다시 고쳐서 다시 또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저희 보통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보람을 느껴가고 있으신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대에 우선 가서 공대에 가면 우리가 보통 공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공돌이로 나는 대기업에 가겠다 이런 꿈만 가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뭐 의료기기, 전자파, 인증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이 좋은 진로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공간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곳이 이 첨단의학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제가 매번 이름을 항상 헷갈리는데 맞죠? 첨단의학산업진흥재단. 중간에 하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네,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첨단 의료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것들이 많은 반면에 반대로 그 우리 삶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뭐 어떤 그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면으로 생산되는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SSI라고 하는 그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 이제 그 과학과 관련된 사회 쟁점의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님이 하시고 있는 이 분야에서 혹시 그런 이제 쟁점들이나 아니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점점 세상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무선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기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선 케이블로 다 연결됐던 것들이 지금은 와이파이다, 블루투스다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이제 무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통신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저희가 3G였다가 LTE, 지금 5G 이제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무선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선을 이용하면서 많이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선 통신을 우리가 사용한 지가 지금 채 100년이 안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제 전자파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인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깊이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긴 시간을 거쳐서 이 결과를 이제 해야지 의미 있는 이제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거의 이제 걸음마를 이제 겨우 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자파를 예전에는 통신요금도 이제 아까워서 금방 전화를 꽂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적인 정책적으로 해서 무제한 요금제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이제 무선을 이제 귀에 가까이 해서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이제 궁금점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전자파 이쪽 전공에서는 사전 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조심하자는 쪽으로 접근하는데, 과연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무궁무진하게 지금 공부할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인체 임상 시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해롭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원래 휴대폰 쪽으로 이제 그 전자파 테스트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하던 게 휴대폰을 계속 귀에 대고 있으면 정말 해로울까 이런 실험을 한참 하던 게 한 3, 4년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전자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전자파의 발전, IoT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선 세계, 무선 통신 세계에서 나타나는 전자파의 그 인체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또 IoT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도 연구하실지 모르겠는데 IoT가 활성화되면서 그 개인정보 유출?
그렇죠. 네, 이런 네. 부분도 이제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것도 전자파랑 연계해서 연구가 되나요? 맞습니다. 저 EMC 쪽의 하나의 영역 중에서 EMC로 이렇게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벽 너머에 있던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무선으로 어떤 정보를 싸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자파 이제 보안으로 해서 해킹 어떤 툴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네. 이슈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요즘 이제 충전기도 보면 휴대폰 충전도 이제 무선 충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이제 무선으로 충전하는 게 편하니까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출력이 이제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제 무선 신호에서 무선 전력을 이제 전송하면서 어떤 실 전체가 어떤 그런 무선 전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점점 기술은 그런 트렌드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무선 전력이 인체에는 문제가 안 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관심을 하나 갖게 된 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여기 지어진 이 전자파 챔버는 국제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챔버가 지어졌고요. 저희가 하고 시험하는 이런 스탠다드들도 이제 국제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시험에 대한 이런 표준에 관한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IC나 ISO 이런 곳에서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만드는 규격을 만드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IC, ISO 이런 쪽에서 표준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되게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총회 때도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견은 이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표준연에 계신 분들일까요? 표준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각각의 이런 시험소에서 계셨던 분도 계시고 실제 어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 해외에 그런 위원회를 나가게 되면 회의를 나가게 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수출 장벽이나 이런 쪽에서 그 어떤 제품이나 어떤 그 규격의 특징을 가장 잘 아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표준화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아직 눈치도 많이 보이고 여건도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표준 연구원이나 아닌 시험소 쪽에서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도 약간 그런 쪽에서도 좀 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제 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고 얘기하시는 저랑 맞아 안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찍어보니까 잡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먼 거 아니야? 줌 땡겼어? 줌은 안 땡겼어요. 두 분 키 차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뭐 하나